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꺼낸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무려 3배는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도 곧바로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세금 인상 논의가 아닙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지금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의 방향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강화할지, 그리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강한 과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거주를 위해 마련한 집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값과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 채의 집에서 살아온 1주택자와 여러 채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자를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인지,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보유세를 갑자기 크게 올리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많지 않지만 집값만 오른 장기 보유자라면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 낮으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평등을 제대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과 거주 공간으로 보는 사람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에 했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히 세율만 높이는 방식은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차등 적용입니다.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까지를 실거주로 볼 것인지, 얼마부터 초고가 주택인지, 다주택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명예분산이나 가족 간 이전 같은 새로운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설계해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또 하나의 제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의견입니다. 보유세를 이미 많이 낸 사람에게 양도세까지 그대로 부과하면 이중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세 계산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도 이 제안에 일리가 있다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되 다른 세금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된 셈입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생애 1회로 제한하거나 첫 번째에는 많이 감면하고 두 번째에는 줄이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상당한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과 함께 폭넓게 인정돼 왔지만 앞으로는 혜택의 횟수와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집값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다주택자라도 임대 목적이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서서히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나 다른 세금과 연계해 전체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당장 큰 폭의 인상은 피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발언이 당장 세금을 3배 올리겠다는 확정 발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보유세 강화와 차등, 과세, 양도세 감면 조정이라는 여러 정책 방향이 한꺼번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폭동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목적에 보유해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요구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실거주 1주택과 투자 목적 다주택을 확실히 구분해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